중국은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실현 정책이 필요하다. 오케이 좋아. 저기 너 이공이도 동의한 거지? 네. 논제. 자,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 정부는 인구 억제를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긍정측에 논의를 합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지금부터 중국 정부는 인구 억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김성석 원장입니다. 먼저 영어 정의부터 내리겠습니다. 인구란 주민수 또는 인간 집단을 의미합니다. 저조는 야간을 정하는 주어, 저정 또는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여 저정이라고도 합니다. 두 단어는 합쳐서 인구 저정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인구 억제, 산화 제한이라고 합니다. 주로 인위 수단을 사용해서 생태를 인공적으로 조절하여 산화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배경사고는 주로 인구 저조 정책이 생기는 이유는 인구의 과다한 평정으로 정책 구매의 삶의 질을 영향해서 1979년부터 인구 저조 정책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시행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사회 발전과 평생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래의 정책이 주로 도시 지역에서 나뉘어 구분하고 이익만 낳고 농촌 지역에서 처아이는 여아의 경우는 둘째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즉 한조에 제외한 민족들이 2명까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어느 정도에 급하게增长하는 중국 인구 수는 어색하지만 여전 전 세계적인 고령화 문제와 중국 남녀 비리 불균형 등 이유로 2012년에 중국 정부는 인구 저조 새 정책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결혼하는 남녀가 다 1인 자녀라면 아이는 2명까지 낳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부정수가 긍정수의 공유점은 인구의 감소나 증가는 국가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인구는 국가의 존재의 기준이고 생산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 지금 긍정수의論조는 주로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유형한 자원은 더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2006년의 조사 결과는 보면 중국의 인구는 약 13억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22%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는 중국의 고토 면적의 세계의 상위는 차지하고 있지만 사용 가능한 고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인구수는 5분의 2의 중국인들이 2인당 평균 사용하는 고도 면적이 다른 나라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과거의 인구 저조 정책이 성과는 유지할 수 있고 인구수는 안전하게 성장함에 대한 도움을 줘서 고령화와 남녀 불평등 등 문제는 맡길 수 있습니다. 인구 저조 새 정책이 탄생함으로써 사람에게 더 많은 여유를 주고 인구수는 유효하게 조절할 수 있는 동시에 원래 인구 저조 정책에 얻은 성과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인구는 포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은 어색할 수 있고 국민의 하용하는 혜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구의 증가함을 국가에게 파악하면 국가의 발전에 대한 평이는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새 정책이 경제 소비에게 좋은 자금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더 한 명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해마다 몇 백만의 아이는 증가하는 동시에 경제 소비는 증가는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 영역은 주로 생활적 영역입니다. 중국에서 한 아이는 키우는 것은 하나의 투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이 미래 부모의 노후 문제는 더 효율하게 해결할 수 있고 지금의 소비는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 보건하에 정부 투자 권장하는 정책보다 더 효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 정책은 주로 첫째, 유한한 자원은 더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인구 저조 정책의 성과는 유지할 수 있고 인구수는 안전하게 증가함에 대한 도움을 줘서 고령화와
교육과 남녀 불균형 등 문제는 맡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새 정책이 경제 소비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중국의 인구 문제와 경제 문제는 어느 정도에 해결할 수 있고 그는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음은 부정적 지리와 긍정적 지리.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리 시작. 우선 긍정적 연문가의 발표를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 논문에서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항에서 중국의 국토 면적이 크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실제 크지 않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일본은 중국보다 인구 밀도가 더 큽니다. 근데 일본도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일본의 국토 면적이 적고 자원은 아주 유한해서 많은 것은 다 외부에서 수입되고 기대하는데 실제 근본성에 있다면 국가의 경제에 대한 큰 타격은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서 인구 세 고령화 문제를 막힐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정책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먼저 저의 주장에서 세 정체가 그 정체는 비해 제일 큰 차별은 주로 원래의 1인 한 가족은 한 자녀인데 지금에는 한 가족은 2자녀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그 정체보다 더 진보적인 것입니다. 그는 노동력을 보장하고 고령화 문제는 어느 정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분 정도 준비하겠습니다. 끝났어 질문? 그럼 부정 질문? 네, 끝났어요. 1분 준비 시간? 네. 네, 부정수는 그것은 시작하겠습니다. 5분. 지금부터 부정수 읽는다. 저는 08학번 김홍우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긍정수 읽는 자 들었고요. 긍정수 읽는 자께서는 첫째, 유일한 자원을 더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둘째는 과거의 인구 조절 정책 증가 유지할 수 있고 인구수 안정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새 정책은 경제 소비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하셨고요. 저는 부정적으로 첫째는 급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로서 인구 정책 전제가 국가의 발전에 대해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인구의 증강의 계획로 인해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근사회와 자연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생각
그래서 첫째는 그 2011년 나오는 인구 저돌 세 정세는 원래 정세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를 두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사회 과학원 인구연구소 작년 2만 명 여성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지금의 여성은 출산에 대한 생각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 중심의 생각이 약화하고 그 독립성과 개인주의를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 중심의 생각이 약화하고 그녀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이미 원래처럼 꼭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일부러 인구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출산 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의 성장을 대회로 인해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가 자연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인구 조절 정책이 시행하는 시간이 30년밖에 없는데 이미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중국 인구 수는 어느 나라보다 많지만 왜 중국만 산업 억제해야 하냐고 이런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국가에도 원래 산업 억제 정책이 시행했지만 몇 년이 안 되고 다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수는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구 조절 정책의 등장으로서 중국의 원래 가정 구조가 완전히 파괴하고 독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심하고 진정의 떨어짐까지 더 살기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는 당시 인구 조절 정책이 이미 나오는 동시에 아이가 낳고 신분을 등록하지 않는 아이도 역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이미 있는 상황에 낙태하는 것도 너무 잔인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생각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 국가는 개인의 사회에 위해 하지 않는 것은 간섭해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으면 스스로 아이를 안 낳고 하고 싶어도 스스로 하면 이것은 자신의 자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임금 마치겠습니다. 그럼 긍정적 치료와 부정적 답변 1분?